자, 안녕하세요. 우리 중학교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위해서 선생님은 융합 수업을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중3 학생들 현재 경제를 배우고 있는데 중3 학생들뿐만 아니라 경제를 배우고 앞으로 이 경제 생활을 영위해 나갈 여러분들 위해서 저뿐만 아니라 다른 선생님들까지 줄줄이 등장을 하는 융합 수업을 구성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힘차게 즐겁게 수업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은 중등사회 경제 수업 수요와 공급 법칙에 관한 이야기다. 자, 오늘 선생님이 강조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바로 이 법칙에 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법칙이라는 거. 이 중심 키워드를 잘 생각해 보시면서 수업을 좀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배워볼 주제는 수요와 공급, 그리고 그 공급 법칙과 수요 법칙에 대한 법칙을 세우는 과학적 사고에 대한 이야기. 자, 그리고 좌표 평면에 관한 이야기. 자, 경제, 수요 법칙과 공급 법칙을 쉽게 설명하는 직관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좌표 평면의 어떤 기원과 그런 발명의 과정까지 이해해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이 수업에 대한 더욱 관심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추천 서술까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배울 내용, 수요 공급의 법칙을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 있다. 이게 학습 목표고요. 두 번째 학습 목표, 수요 법칙, 공급 법칙에 관한 과학적 사고의 방법을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좌표 평면을 통해 수요 공급 곡선을 그리고 설명할 수 있다입니다. 자, 보이지 않는 선이란 이게 첫 번째 문제입니다. 첫 번째부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보기들이 쭉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는데 하나하나 어떤 게 정답인지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권대 선수의 빠른 속. 자, 보입니다. 권대 선수의 빠른 속. 손은 누구보다 빠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0점 몇 초 사이에 오가는 그 주먹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과연 이걸까요? 자, 2번. 자, 여러분들 학교에 과자를 가지고 왔어요. 친구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서 과자를 숨기는 빠른 손. 그리고 빛의 속도로 식량을 지키기 위한 사투. 자, 100번째입니다. 할인 기간에 상품을 구매하려는 빠른 손. 여러분들 어떤 광클, 인기 제품 벌써 다 팔렸대라는 이런 슬픈 사연이 존재하는 광클절. 자, 그래서 보이지 않는 손일까요, 이게? 자, 네 번째입니다. 우리의 손. 도전 넘버 7 손. 보이지 않는 손. 자, 빛의 속도를 집중하는 손은 너무 빨라 보이지 않는 손일까요? 자, 다섯 번째입니다. 애덤 스미스의 시장 가격. 여기만 손이 없는데 과연 이게 정답인 것 같지 않습니까? 시장의 조절 작용을 하는 손이다. 바로 정답은 몇 번입니다. 너무 미치겠는데 사실 여러분들 흥미를 끌기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보이지 않는 손이란 과연 무엇이냐? 바로 5번입니다. 애덤 스미스의 시장 가격.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과 이제 배워보도록 할 건데요. 자, 그러면 애덤 스미스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저녁 식사를 할 수 있는 것은 정육점, 양조장, 빵집 주인의 자비심 덕분이 아니라 그들이 자기 이익을 중시하기 때문이다. 인간한테 이기심을 강조하는 말이라는 거죠. 자, 우리는 그들이 인도주의에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이기심에 호소한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려고 했었던 보이지 않는 손이란 무엇이냐? 구체적으로 좀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부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왕실이 일일이 경제를 통제해서는 안 되고 보이지 않는 손에 맡겨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보이지 않는 손. 우리가 보이는 것만이 전부는 아니죠. 보이는 것만이 전부는 아니지만 무엇인가 이 시장을 보이지 않게끔 조정해 나가고 있다. 시민 각자가 이익을 추구하지만 시장의 조절 작용 덕분에 경제는 원활하게 운영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시장 가격에 대한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좀 드리자고 한다면, 자, 애덤 스미스는 이기심에만 초점을 맞춘 게 아닙니다. 자, 사실 이 보이지 않는 손은 동양 철학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애덤 스미스가 살았던 이 시대에는 동양의 철학, 노자와 장자의 세상이 서양으로 전파가 되어서 굉장히 유행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애덤 스미스는 노자상자의 어떤 철학의 도라는 것을 알고 있어서 이런 말을 했던 것 같은데, 자, 한번 보세요. 길 가다가 어떤 사람이 도를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뭐라 그럽니까? 사실 도라는 것은 노자상자가 얘기할 때는 보이지 않는 자연의 섭리이자 하나의 법칙이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천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세상의 어떤 법칙인데요. 그런 겁니다. 뭐 여러분들 자연의 흐름과 섭리에 따라서 우리가 사계절이 오고 가듯이 이 자연과 이 인간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을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게 있죠. 가격이 시장에서 파는 가격이 너무 올라가면 또 떨어지게, 또 너무 싸다 싶으면 또 상승하게. 그러니까 적정한 가격 수준에 맞게끔 그러한 고의 작용과 원칙에 맞게끔 무엇인가가 형성된다는 거예요. 시장 가격도 마찬가지. 너무 비싸면 소비자들이 사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너무 싸면 소비자들이 너무 사려고 하기 때문에 가격은 상승한다는 거예요. 이런 보이지 않는 손해의 흐름에 의해서 우리 경제는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애덤 스미스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수요와 공급이란 뭘까? 첫 번째,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요라는 것은 일정 가격에 어떤 상품을 사고자 하는 욕구. 자, 두 번째, 공급은 일정한 가격에 어떤 상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욕구라는 거죠. 자, 여기서 일정한 가격에 어떤 상품을 사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바로 소비자가 그렇죠. 자, 여기서 이 욕구라는 거는 실제로 구매하진 않았지만 구체적인 가격 수준에서 내가 구매력을 지닌 상태에서 생각하는 정확한 수요의 양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일정한 가격의 어떤 상품을 판매하고자, 자, 이건 판매자의 입장이겠죠, 그렇죠? 판매자 입장에서 실제로 물건을 이 가격에 내놓은 것이 아니라 이 가격대라면 이 정도의 물건의 양을 내놓을 것이다라는 하나의 가상의 욕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그럼 수요 법칙이란 뭘까? 이제 법칙이란 말이 등장을 했습니다. 자, 수요량과 수요 법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 자, 요즘에 정말 인기 있는 빵이 있습니다. 뭡니까? 이 포티푸실이 들어있는 포켓몬 빵입니다. 선생님도 한번 먹어봤는데요. 가격이 얼마였었죠? 한 2,500원대였던 것 같은데,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포켓몬빵이 이렇게 인기가 많은데 포켓몬빵의 가격이 만약에 상승해버린다고 친다면 어떨까요? 평소에 내가 받았던 소득의 양에 비해서, 용돈의 양에 비해서 많아진다. 빵의 가격이 높아진다고 한다면 내가 사 먹을 수 있는 빵의 양은 줄어들겠죠. 반대로 포켓몬빵의 가격이 떨어진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더 많이 사 먹으려고 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수요량이라는 것은 일정한 가격 수준에서 수요자가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의 양인데, 방금 선생님이 말씀드렸던 내용 수요 법칙입니다. 상품의 가격이 올라가면 상품의 수요량이 오죠. 자, 포켓몬빵의 가격이 올라가면 포켓몬빵의 수요량이 감소하고, 자, 가격이 내려가면 수요량이 증가하는 것이다. 이게 수요 법칙입니다. 그래서 가격과 수요량은 음의 관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뒤에서 수학 선생님께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실 거고요. 자, 이것은 우하향의 곡선으로 표현을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가격축과 수요량에 비해서 수요 곡선은 우하향의 곡선으로 표현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요 법칙은 가격과 수요량의 어떤 반비례 관계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재화와 서비스를 구입하고자 하는 욕구는 이 가격, 소득, 취향, 선호는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 중에서 수요 법칙은 수요자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가격 측면만을 생각한 거라는 거죠. 즉, 가격이 원인이 되고 결과가 수요량이 됩니다. 자, 그래서 더 싸졌을 때 그 사람이 사고자 하는 심리가 반영된 법칙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요, 공급 법칙이란 뭘까? 공급 법칙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공급량과 공급 법칙에 대해 이야기하다. 자, 공급량부터 보도록 하죠. 자, 일정한 가격 수준에서 공급자가 판매하고자 하는 상품의 양입니다. 자, 그러면 이 공급 법칙은
상품의 가격이 올라가면 상품의 공급량이 증가합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네, 포켓몬빵 가격이 상승했다고 한다면 네, 공급자 입장에서 내가 판매자 입장이라고 한다면 가격이 쌌을 때 더 높아졌을 때 더 많이 팔고자 하는 그런 심리가 반영이 되겠죠. 자, 그리고 가격이 내려가면 공급량이 감소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판매자 입장에서도 가격이 내려가는 상태에서는 이 물건을 많이 팔고 싶진 않겠죠. 자, 그래서 가격과 공급량은 양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상향의 곡선으로 표현을 하는데, 자, 보겠습니다. 공급법칙은 가격과 수요량의 무슨 관계다? 정비례 관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곡선은 공급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것입니다. 그래서 공급자 입장에서 더 비싼 가격에서 팔고자 하는 이 심리가 반영된 법칙이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는 수요 법칙과 공급 법칙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끝이 아니다. 자, 여러분들 위에는 우리 황호철 선생님께서 그렇다면 이 법칙을 발견하는 방법을 통해서 인간의 행동도 과연 예측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 그리고 좌표평면에 대한 얘기는 김윤영 선생님과 함께 하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책 추천은 우리 도서실의 인기 선생님, 바로 허민영 선생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추천 서적을 추천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